오케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할 내용은 우선은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로 해서 뭐 인베디드라든지 LLM, 저희가 LLM이라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줄여서 LL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챗GPT 이런 것들을 다 LLM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SLLM이라고 해서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언어 의미상으로 좀 어폐가 있는데, 말 그대로 LLM 모델은 엄청 큰 데이터 센터에서만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 온 디바이스 형태에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돌아갈 수 있는 LLM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갤럭시 24에서 나오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도 이런 일종의 하나라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다른 토픽은 로스라고 로봇 운영 체제, 로스2를 이용과 관련된 주제를 특별히 여기서 뭐 오픈 RMF, 뭐 나브2, 그리고 뭐 무브이2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욜로 또는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욜로라는 건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객체 인식 을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 2017년인가 18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LLM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을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뭐 이미지와 관련된 거를 이용하면 뭐 비주얼 VI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비주얼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가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사용이 돼요. 로봇에도, 그러니까 디시전을 내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예측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뭐 LLM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 LLM의 죄송해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 파이토치나 이런 코드로 짰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는 것도 이번 학기 때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올 여기 나올 링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그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 순서별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 알트라는 거는 구글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을 여러 군데 그냥 뿌려놓고 로봇이 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뭐 물건이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이들도 있을 수 있고 노트북 있을 수도 있고 텀블러 되게 다양한 물체들을 물이 있을 거고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실제 뭐 좀 잡아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 그러니까 개입이 있긴 있지만 많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이 알아서 그런 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면 어느 정도 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죠. 그거를 챗GPT4를 썼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LLM을 이용해서 실제 로봇을 한테 명령을 주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오토 R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뭐 로봇 관련된 영화 보면 로봇의 3원칙 해가지고 로봇은 뭐 사람을 해쳐서 이런 것들 나오죠. 자, 그거랑 비슷하게 로봇한테 네가 이 행동을 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되는 룰 같은 거를 LLM에 넣어서 로봇한테 진짜 어떤 명령을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MS 이런 데서 다양하게 그 로봇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LLM을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LLM을 좀 로봇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다다음 주에 하는 발표는 요 오토아티는 아니고 또 엔비디아에서 나온 유레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실제로 오토 RT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구글에서 2023년 작년부터 해서 RT1, RT2, 뭐 RT 트래젝토리, 뭐 RT 살사, 뭐 그러니까 실제 오토 RT를 개발하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논문으로 2023년에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이 연구를 2년 전에는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논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든 결과를 다 정리해서 연구가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보통 1, 2년 전에 이 연구들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뭐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 3년 전에 이미 이런 연구들을 시작해서 진행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오토 RT를 구성하는 그 히스토리를 보면 RT1, RT2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유레카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 오토 RT랑 RT1, 2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있을 세미나에서 한번 대학원생이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또 이것도 유레카라는 어떤 플랫폼인데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 모델의 이 플랫폼의 특별한 점은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이 있고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자, 이 강화학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보상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뭘 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요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 뭐 간단하게 뭐 A에서 B까지 갈 때 뭐 빠지는 데 없이 그냥 B까지 가면 성공, 실패 뭐 이런 거는 간단한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했을 때는 손가락으로 그 펜 돌리는 거 왜 초등학교 때 막 열심히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로봇이 하게끔 하는 걸 강학습으로 할 때 과연 어떻게 보상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다 조금 뭐 해보고 하면서 투닝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조금씩 그 우리가 트라이얼 안 에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LLM이 직접 LLM의 어떤 특성 중에서는 그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리즈닝 또는 그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 디시전 메이킹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LLM의 어떤 그 특성 중에서. 그래서 LLM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함수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게끔.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LLM이 알아서 보상함수 업데이트하고 이 훈련을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레카가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을 LLM이 하고 나중에 한두 번 사람이 피드백을 주면서 또 좀 더 업데이트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자, 이거와 같이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얘기 나오는 텀들이 있는데 우선은 텐서 RT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되게 좋은 컴퓨터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강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딥러닝 모델들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훈련이 다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려면 우리가 인퍼런스라고 해서 추론을 하는데 추론을 할 때는 똑같은 그런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실제로 작은 디바이스에서 또는 우리가 인베디드 PC라고 하는데 작은 컴퓨터에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갤럭시 24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실제로 로봇 관련된 인공지능들, 뭐 비전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들이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작은 컴퓨터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조금 최적화하고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툴 중에 하나가 이 TensorRT예요.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 그래서 우리가 뭐 GPU 갖다가 트레이닝하고 이거를 TensorRT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면 그 최적한 모델을 가지고 인베디드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TensorRT를 활용하는 것도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특히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자, 오람마라는 게 오람마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LLM은 사이즈가 덩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일반 뭐 진짜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데, 요거를 좀 작은 것들은 실제 내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조그만 컴퓨터 있어요. 그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툴들 중에 하나가 이 오람마예요. 그래서 이 오람마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아주 큰 모델은 아니지만 람마에서 7B, 이 B가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7B 사이즈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를 아마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튜토리얼이 제가 어떤 그 블로그에서 받아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 거는 지웁시다. 요거는 뭐 TensorRT LLM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TensorRT에 특히 LLM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LLM 관련된 좀 특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LLM을 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한 툴들 중에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본 게 랭체인이라는 게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오람마, 뭐 이런 TensorRT LL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뭐 TensorRT LLM과 관련된 문서들, 이런 것들 링크들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LLM 또는 VLM이라고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VLM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뭐 클립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모델도 굉장히 큰 모델이거든요. 근데 로봇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LM이나 VLM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즈베리 파이 같은 작은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튜토리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람마를 이용한 어떤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냥 따라 해보는 거 자체도 어떤 도움이 되지만 그 안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더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뭐 LLM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고, 자, 로스와 관련된 토픽 중에 자, 오픈 RMF라는 게 뭐냐면 아마 로봇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그 이제 로스 1하고 로스 2의 다른 관점 중에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로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로봇을 중심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로스 2에서는 멀티 로봇을 중심으로 봐요. 왜냐면 아무래도 물류센터에서 로봇 사용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처럼 멀티 로봇을 써야 되는 게 기본 이제 환경이고, 그러다 보면 로봇 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로봇한테 명령을 보내고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 우리가 약간 뭐 개발자마다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워낙 많은 프로그램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간 미드웨어 격으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RMF고,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 로스2를 만드는 오픈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게 아마 이 오픈 RMF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이게 가제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웹 환경에서 뭐 로봇을 추가하고 뭐 로봇을 명령을 주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튜토리얼로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오픈 RMF 관련된 지터브 소스들이고, 여기에 RMF 데모라는 것들을 이용하면 여기에 이제 뭐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놀이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놀이공원을 기반으로 로봇이 움직이면서 서비스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면 우분투 22.04에 로스 험블로 해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가져보는 포레스트를 써가지고. 그래서 요 것들을 데모를 하면 뭐 호텔, 오피스, 에어포트 뭐 이런 것들에서 데모가 있고, 이런 패널, 그러니까 웹페이지처럼 이런 패널을 통해서 로봇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 해보는 것들도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이거는 사이즈가 커서 뭐 튜토리얼로 한번 따라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 다 분석해 보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폴더 안에 있는 코드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YAML 파일만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로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YAML 파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해해 보는 것도, 패키지 만들 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코드 분석 이해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스2 같은 경우는. 로스1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 요 오픈 RMF는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좀 커서 팀이 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 소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게 좋고, 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험블이 로스2 중에 버전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자, 뭐 이런 시뮬레이션, 가제보 시뮬레이션 하는 뭐 이런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자, 이런 튜토리얼도 따라가는 게 첫 번째지만 이 안에 코드들이 사실 여기서도 지금 링크는 내가 지금 없는데, 여기 요 이렇게 GitHub에 로보티즈 여기에 보면 관련된 코드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들을 조금씩 분석해 보면 내비게이션 툴, 그러니까 로스2에서 쓰는 나브 툴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공부할 수 있겠죠? 이미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내비게이션 툴을 사실 그냥 뭐 슬램하고 내비게이션 해보는 거는 커맨드 라인 몇 개만 따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시작인 거고. 그래서 제대로 이런 내비게이션 툴, 로스 툴을 써보려면 안에 코드들 또는 아까 얘기했던 YAML 파일의 세팅 파라미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브2 자체에서도 여기 보면 나브2 내비게이션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데모들을 준비해 주고, 그리고 그 데모들 안에 코드들도 다 코드랑 뭐 YAML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짜는 건 어렵지만 잘 짜여져 있는 거를 분석하는 게 공부를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이작심을 좀 주로 쓰긴 하는데, 이 아이작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GPU 기반 컴퓨터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GPU도 어느 정도 사양이 있는 거라서 아마 학생 개인이 해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GPU 컴퓨터, 뭐 게임 PC가 좀 좋은 게 있으면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를 돌려볼 수 없는 한계가 있긴 있지만, 자, 아이작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제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가제보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개발을 이제 우선 놨어요. 그 이후 개발을 안 해요. 근데 로봇 시뮬레이션 또는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처럼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 중에 요즘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아이작심이 우선은 엔비디아라는 되게 큰 회사에서 서포트를 하는 툴이고 만드는 툴이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자주 업데이트 되면서 올라오는 걸 봐서는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로스와도 연동성이 좋아서 계속 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로스2를 이용해서 요 로봇이 움직이게끔 시뮬레이션 하는, 실제로 이것도 나브2라는 아까 얘기했던 로스2의 내비게이션 패키지인 나브2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용해보면 좋을 툴로서 괜찮고, 요즘 물류 쪽에서도 많이 이런 걸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툴들이 있고, 로봇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AMR,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매니플레이터, 로봇 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로스에서도 로봇 팔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무브잇이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브잇2가 무브잇1이 이제 로스1, 무브잇2가 로스2인데, 무브잇2의 이런 튜토리얼들을 따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계공학과에서는 로봇공학하고 굉장히 활용이 많은데, 실제로 이 로봇팔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움직이려면 인버스 키네마틱
매트릭스라고 해서 역기과학 같은 걸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수치적으로 다 풀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똑같이 Move to 튜토리얼에서 여러 가지 코드들 또는 따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로봇 팔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도 괜찮고, 자, 똑같이 아이작 심에서도 Move to와 연동해서, 네, 지금 이게 아이작 심 환경에 있는 로봇 팔이고요. Move to를 통해서 플래닝하고 익스큐트 하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획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그거를 명령어를 이제 아이작 심에 넘겨줘서 로봇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그리퍼를 움직여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요거는 로봇 팔로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로봇 팔을 이동시키고,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어떻게 갈 건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랜을 버튼 누르면 계산을 하고 execute를 하면 그 똑같은 명령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요게 아까 execute를 하면 요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금 봅시다. 플래닝하고 지금 execute 눌렀죠? 누르니까 그대로 로봇이 움직이고, 실제 로봇이 없더라도 가상 환경에서 이런 거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Move 툴을 활용한 시뮬레이션도 좋고, 여기 이거는 제가 또 찾다 보니까 픽 앤 플레이스, 보통 우리가 물건 짚고 어느 위치에 놓는 거를 픽 앤 플레이스 태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픽 앤 플레이스 태스크를 Move 통해서 가제보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오픈 튜토리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선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걸 따라 해보는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거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 세팅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도 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 되는 것들을 수정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이 각각들의 의미들이 뭔지, 뭐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해 가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로스트나 무브잇이나 나부투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이 로봇 시뮬레이션 하는 지터브가 있어서 이것들 따라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거 나오진 않네.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욜로를 이용한 부분이 요즘에 제가 이전에 한 2년 전에 썼던 게 V5였는데 요즘에 V9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전 업 하면서 이제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그냥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박스만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실제 그 오브젝트 부분만 찾아내는 것들이 아마 V8부터는 될 거예요. 그래서 V8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그가 세그멘테이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실제 이 모델들을 돌려보고, 그리고 이 모델들을 우리가 운이 좋은 거 약간 콜앱을 통하면 우선은 우리가 GPU가 없더라도 트레인드 해보고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실제 노트북에 GPU가 있으면 실제 여러분들 캠에다 연결해서 바로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지만 그 콜앱에서 하려면 캠하고 연결하려면 되게 좀 복잡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후킹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계속 저쪽으로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그냥 이미지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해가지고 그 결과를 뭐 확인하는 거는 콜앱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욜로를 활용한 튜토리얼을 해보는 것도 좋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욜로를 튜토리얼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거는 하루면 따라 해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코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모델들에서 어떤 정보들이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욜로 모델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을 실제 튜토리얼에 있는 코드들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목 프로젝트가 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 간단히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고 추가 트레이닝,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 욜로에서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는 거는 그 이미지넷에서 나온 1000개 클래스를 아마 하는 거라서 그거 이외에 다른 클래스를, 그런 특정 객체를 찾아내거나 하는 거는 추가 트레이닝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관련된 자료들로 뭐 여기서는 욜로 버전 파일을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아까 그거예요. 그림이 나오나? 자, 이렇게 박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트렁크의 리드 부분, 요 부분만 이제 색깔이 파란색으로 쳐지죠? 이런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커스텀 데이터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갖다가 해보는 튜토리얼이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거 이외에도 요것도 뭐 이건 오리엔트 박스를 트레이닝 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욜로 모델을 욜로 월드라는 모델을 이제 배포, 디플로이가 이제 배포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튜토리얼 자료고, 뭐 아까 얘기했던 커스텀 데이터, 그리고 리얼타임 제로샷 디텍션. 제로샷 디텍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추가 데이터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사물에 대한 인식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추가 트레이닝 없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해 보는 거를 이제 제로샷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능이 좋으면 말 그대로 모델이 좋은 거고, 이게 제로샷 또는 퓨샷이라고 해서 몇 개 데이터만 주고선 해보고 안 좋으면 추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자, 욜로 이외에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글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들을 따라 해보면서 뭐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자체 모듈이 말 그대로 여러분 혹시 뭐 시계열 데이터 처리해보면 LSTM이나 뭐 이런 거 아마 RLN 이런 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보다 인공지능 관련된, 딥러닝 관련된 페이퍼들에는 거의 이 트랜스포머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를 코드로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고 그 내용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논문들을 읽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구들 또는 코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랭귀지 모델에도 쓰지만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나 이런 데서도 쓰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드들도 이렇게 이 파이토치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코드들 돌려보고 이 코드들 안에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공부해 가보는 거. 그리고 여기 뭐 파이토치, 맷, 멀티플레이트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라는 툴킷을 쓸 수 있는 거고, 파이토치는 딥러닝 모델 프레임워크에서 뭐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이 두 가지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어서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놓으면 다른 딥러닝 모델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공유해 주는 자료 이외에도 사실 요 키워드를 해서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이 자료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추가 튜토리얼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찾아봐서 좀 주제와 연관되는, 또는 오늘 뭐 주제를 정하더라도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봐야 할 거니까 이런 쪽에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